자, 또 한 주가 시작됐네요. 아, 먼저 이 수업이 지금 계속 대면이 되냐, 비대면이 되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가능하면 대면 수업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철없는 이태원 클러버, 그쵸? 문제 때문에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글쎄요. 안전하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단 진행해 볼게요. 오늘 하는 내용은 개실 판매 영업 회계 요금 징수 방법과 그다음 식음료 판매 영업 회계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개실 판매 영업 회계 요금 징수 방법은요. 고객 계정 개설되기 전 요금 징수 방법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고객 계정이 개설되기 전에 요금 징수 방법이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이 밸런스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해서 중간에 지금 요금 징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체크아웃 시 요금 징수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좀 지워야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개실 판매 영업 회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에서의 거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호텔과 여행사, 호텔과 항공사, 호텔과 회사 및 호텔과 고객 사이 이루어지는 매매 행위입니다. 그래서 호텔 객실 상품 거래는 여러 종류의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를 그건 뭐 일반적으로 거래 조건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거래 조건에는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가격, 인도 장소와 시기, 대금 지불 방법에 따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문서 또는 구두로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어카운트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어카운트 계정이 어떻게 돼 있다. 그렇죠? 어카운트 회사 어카운트 이런 식으로 판촉 지배인들이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와의 관계를 거래 관계가 있는 데다. 약간 상식적인 내용 수준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금이라는 게 있죠. advance. 그렇죠? 우리가 영어로도 뭐 미리 지불해 주세요. 그러면 pay in advance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advanced money, 즉 미리 드렸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 회계 계정에 선수금을 받으면 우리가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채라고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뭐예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이 계정 잘 보세요. 선수금이란 영업활동 대상이 되는 객실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거래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는 거. 우리가 어떤 거 행사 같은 거를 유치하거나 연회장에서는 그런 거면 우리가 예치금을 해야 되잖아요. 예약금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예약금이다. 그렇죠? 예약금 같은 게 대표적인 어, 선수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약 담당자 요구에 의한 선수금 보통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객실 같은 경우에도 미리 객실을 잡아놓잖아요. 블락 뭐 한두 방이면 그냥 예약 받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여행을 간다. 그래가지고 몇 명 안 된다고 하지만 이제 기존 사람들 같이 해서 한 20명 된다고 해볼게요. 방을 10개 이상을 잡게 되면 단체 보통 15개 정도를 단체로 잡긴 하지만 10개도 단체도 단체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대부분은 그 정도 객실을 미리 잡아놓고 블락을 해야 되니까 선수금을 요구합니다. 또는 고객 요구에 의해서 선수가 미리 좀 내가 내겠다. 특히 어떨 경우에냐면 우리가 어떤 지사예요. 근데 이제 본사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이걸 하는데 손님이 원래 체크아웃 할 때 청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지불이라고 그러면
미리 담당자가 돈을 맡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를 맡기던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선수급 취급 요령이죠. 선수급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고객의 명단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예약과에서. 그러면 선수금을 받았다 명시를 컴퓨터 PMS라고 했어요. 이걸로 쳐드릴게요. PMS 이 용어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PMS 이거는 Property Management System.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자산, 특히 부동산 같은 자산을 우리가 property라고 하거든요. 뭐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asset이라는 말이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될 때 이제 건물, 토지를 property라고 합니다. 자산 같은 자산이라도. 그러니까 자산 관리 많이 들어봤죠? 그 시스템 그게 PMS라고 합니다. 뭐 호텔의 PMS 대표적인 게 아프라 아니면 리조트 같은 경우 사나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두 개의 PMS 시스템이죠. 특히 호텔 쪽에. 그다음에 우리가 cancellation 즉 예약을 취소하거나 선수금 반환 요청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예치금입니다. 그러면 예치금은 이용 요금을 미리 받는 거예요. 말로 디파짓이라고 하죠. 알다시피 용어 뜻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디파짓 말 그대로 은행 같은 데다 하게 되면 예금이죠. 그러니까 예치를 하는 거죠. 이용 요금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약금이죠. 어떻게 보면 advance payment 또는 paid in advance. 그렇죠? 원래 in advance가 미리란 뜻이니까 미리 지불했다. 그래서 이 디파짓 슬립을 하는 거죠. 선수금하고 다른 거는요. 이건 이제 개별 손님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할 때도 여러분 신용카드가 발급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가별로 어떠한 것들을 쓰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특히 중국 손님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니온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이제 BC카드랑 연결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국제 결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BC카드가 대행을 하면서 왜냐면 워낙 많이 쓰니까 특히 알리페이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중국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중국은 신용카드를 이제 그 신용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넘어간 게 이제 우리의 나라의 제로페이가처럼 QR 코드로 하는 알리페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실제로 중국 가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거지분에게 이제 그 동량을 하실 때도 그런 QR 코드로 우리가 마치 뭐 여러분들이 축제 때 이럴 때 신용카드를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입금 계좌로 이렇게 흔히 말해서 쏜다고 하죠. 트랜스미트 하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현금이 없을 때 똑같아요. QR 코드로 그걸 바로 은행 계좌에서 넘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단계를 한 단계 뗀 거예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래요. 결국은 또 빚을 짓는 걸 좀 싫어합니다. 중국 분들께서. 그리고 현재 자기가 돈이 있는 거에서 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체크카드는 자기가 예금돼 있는 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많이 받고요. 체크카드를 유니온페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위안화나 달러로 먼저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체크카드는 왜냐면 체크카드가 그때 BC카드로 결제가 안 됐을 때는요. 이 체크카드를 미리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중 결제라고 또 이제 컴플레인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체크카드는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치금 디파짓을 확인서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두 개가 저희가 쓰면 프론트 캐셔가 여기다가 쌓아하고 어카운트 매니저가 이렇게 다 보관해 놔요. 그 보관해 놓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등록지를 손님께서 작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1501호다. 여러분들이 쓰고 여기다가 이 디파짓 슬립 원본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같이 처리해 놔요. 그래서 잘 놔둡니다. 그런 다음에 체크아웃 시점에 손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디파짓 해놓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달러가
여기 지금 써 있죠. 달러가 한 얼마를 써놨고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수기로 쓰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1,000불 했다. 그러면 이 1,000불을 해놓은 거를 바탕으로 일단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투숙하는데 300불씩으로 잡을게요. 900불이면 100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자, 이 달러로 맡긴 거에서 900불을 계산하고 100불을 받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체크카드, 유니온페이 체크카드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 돈으로 환전하신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How would you like to pay? 여러분 배웠죠? 어떻게 지불하실 겁니까를 여러분들이 여쭤보고 이제 결제를 하면 되는 거죠. 디파짓 슬립을. 그래서 이건 체크아웃 때 이제 최종 결정이 된다. 또 이런 경우가 비슷하게 외국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디파짓,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 특히 많이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중간 지급. 이제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 밸런스 체크. 그쵸?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프트 조가 특히 새벽 조가 와서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체크아웃 하시는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일 체크아웃인데 하이 밸런스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호텔의 규정마다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 300만 원 정도로 잡았었던 것 같아요. 호텔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이제 300만 원이 넘어갔어. 근데 보니까 객실료랑 뭐 기타인데 오늘 어차피 체크아웃 해. 그러면 굳이 중간 지급하는 거를 올릴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중간 지급, 중간 정산을 해달라 말 그대로 그렇게 요청을 하는 목적은 여기 말했지만 자금의 원활한 운영 및 균형이며 하이 밸런스 체크에서 호텔 규정에 중간 지급을 요구한다. 자금의 원활한 운영이다. 이렇게는 안아두시고 이거는 전체적인 목적이고 왜냐면은 한마디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체크아웃 할 때 결제를 하셔야 돼. 안 하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스키퍼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돈 안 내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저 있을 때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 프론트 에서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서로 이분이 이 중간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신용카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스키퍼들 중에서 좀 악덕이었는데요. 저희가 걸렸던 게 신용카드가 처음엔 됐던 거예요. 저희가 긁어보거든요. 이게 일부만 한 보통 1불 정도 이게 되는 신용카드인지 확인을 하는데 이게 돈 작정한 거죠. 도망가고 신용카드를 해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각출했던 것 같아요. 매니저들은 10만 원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어차피 올라가봤자 경찰에 신고하려면 법인에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호텔에서 직접 이 사람에 대해 신고를 해야 돼요. 전반적인 책임이 지니까 결국 우리가 관리를 못한 건데 굳이 뭐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하이발란스 책을 그래서 더 꼼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이었지만 100만 원만 넘어도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의 원활한 운영이지만 우리가 후불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5일 투숙하시다 그러면 거의 하이발란스 책 나오죠. 300이 넘으면 보통 특급 호텔들은 다 여러분 지금 많이 싸졌다고 하지만 20만 원대 중후반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전후를. 그래서 요 중간에 고객에게 이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정중하게 매니저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중간 정산해 다시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체크아웃 12시고 손님들이 잠깐 나가잖아요. 그럼 오후 시간대 객실에다가 이 편지를 컨시어즈가 둡니다. 그러면 손님이 이제 중간에 오셔서 그 글을 보시고 보통은 중간 지불을 해주시죠. 그래서 게스트 어카운트에 대해서 밸런스 이게 잔액이란 뜻이잖아요. 밸런스가 적정적인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불량 채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러지 않으면 프런트 오피서들이 돈을 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신속 편리한 수납.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럴 수 있는데요. 원래 이런 회계 관련 부서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캐셔링을 하기 때문에 나이트 오디터도 있고 즉 현장 부서라 회계 현장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런트 오피스가. 그래서 어떤 책임이 있냐면요. 대신 그래서 월급이 더 많은 걸 수 있어요. 이제 돈을 만지고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당이 붙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래도만 뭐 한 몇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1년이면은 맞아 사고가 보통은 없으니까요. 하면 한 일반 다른 직종의
호텔의 다른 직종에 있는 분보다는 한 4, 50에서 많으면 100만 원까지 차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가 월급이 더 세다 이렇게 보통은 보는데요. 사실은 기초 기본급은 직급에 따라서 비슷합니다. 대신 365 특히 야근 또 여러분 알다시피 2시부터 6시까지 야간 수당이 붙어요. 왜?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특수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사도 더 받아요. 그러니까 몸이 골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런트가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젊을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젊을 때는 할 만도 하고 돈도 모이고 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특히 그러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는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40대가 넘어가시면은 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물론 익숙해진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뭐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직종이나. 그래서 하이 밸런스 운영 방법은 고객의 형태가 어떠냐, 또 기간, 특히 기간이죠. 그리고 고객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또 고객이 이제 스위트룸 같은 경우는 하이 밸런스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기록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렇지만 기간에 따라서 명확히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 규칙이 뭐냐면 이분이 그 전에 원래 그렇잖아요. 사기꾼들도 잘 내요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클 때 믿고 나 믿잖아 이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과거 얼마 정도가 되면은 이제 부실 채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걸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준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의해서 그다음에 금액에 의해서 그렇죠.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하이 밸런스를 잘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처음 보는 손님한테는 특히 철저하게 지켜야 될 필요가 더 있죠. 그래서 하이 밸런스 처리 방법은요. 1차 뭐 이렇게 페이먼트 노티스를 처음에 게시일에 투입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응답일 경우 있어요. 노티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단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다가 보통 이게 하루 이틀 하루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틀 차부터는 바로 전화나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식음료나 부대 시설에서 이분 거는 이제 룸사인 받지 말라고 이런 조치를 했는데도 이제 스키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정식으로 보고를 할 수 있잖아요. 호텔에다 우리가 이런 조치를 다 했고 다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총지배인이나 회사에서도 이런 기록물을 갖고 면담도 했고 이런 조치를 우리가 프론트에서 다 했으니 어 오케이 그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게 없으면 보통은 그렇죠. 이거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프론트도 책임 다 연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경찰에 고소를 하는 거죠. 여기 보이는 거 이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아웃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현금 결제, 캐시 결제가 사실 많아요. 특히 외국 손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내국 통화도 하지만 보통 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일본 손님하고 중국 손님,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이제 서구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국 통화도 이제 잔액을 떨기 위해서 같이 결제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왜냐면 한국 돈을 가져갈 이유가 없을 경우에 그러시죠. 그래서 외국 통화, 그다음에 자기압수표도 꽤 있으시고요. 국내 손님 같은 경우 TC도 꽤 있으십니다. TC도 트래블러 체크도. 근데 TC는 이제 보통은 다 중간에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본국에 체크아웃 할 때 정도 되면은 TC를 사용할 다 차라리 국내 통화나 달러로 바꾸거나 위안화로 바꾸거나 예나로 바꾸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결제에 속합니다. 이게 다. 그래서 현금 수납은 체크아웃 경우에 어, 그쵸? 뭐 이제 캐서럴 레이 튜브에라고 이게 CRT 화면이죠. 우리 보이는 CRT를 요즘 안 쓰는데요. LCD 화면인데 체크아웃 화면에 이제 PMS가 있는데요. 중간 지급할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각각 처리합니다. 뭐 객실 레스토랑 기타 부대 시설 손님이 이용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외국 통화 수합, 뭐 진폐, 이 위패 감별기, 개수대에 감별 기능이 같이 있어서 보통 100달러나 그쵸? 그럴 때 이제 보통 써요. 100달러가 지금 왜냐면 색깔이 다 똑같거든요. 크기도 똑같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달러. 그 다음에 위안화가 위패가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긁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색깔이 바뀌냐. 이제 그걸로 이제 알아보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씁니다. 솔직히. 이 긁어도 이렇게 형광펜 같은 걸 긁어봐서 색깔이 변하냐.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대에 위패 감별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걸로 이제 돌려보는 거죠. 특히 100위안, 100달러, 엔또 해요. 형식적으로라도 100엔또 이제 만엔이죠. 100엔이 아니라 만엔을 이제 보통은 진폐랑 위패를 감별해 봅니다. 그 다음에 트래블 체크는 거의 명확합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앞면하고 뒷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말하는 V자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사인을 고객 사인 하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고객 서명을 두 군데 받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받든지 받고 날짜도 적고 거기 표시도 여기 이렇게 그쵸? 있죠. 그리고 TC를 할 때는 여권이랑 사인이랑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여권을 복사해 놓기도 합니다. 이거랑 나중에 우리가 절차를 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행자 수표는 여러분들이 여행자 입장에서도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분실 위험, 특히 신용카드는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 확인 절차를 이제 보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행자 수표는 쓰는 것 자체가 왜냐면 위치 추적이 다 돼버리는 거죠. 왜 여기에 번호가 1년 번호도 있죠. 여권을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설업체나 어디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바꿨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적이 다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1년 번호를 보통은 이제 이렇게 종이를 줘요. 그러면 버리시면 안 돼요. 영수증 같은 걸 은행이나 이런 데서 주면 특히 외환은행이나 그러면 요거 만약 쓰실 때마다 전 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실된 거는 없어지거나 또 그 분실된 경우에는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쓰면 바로 경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수단이다. 근데 이제 잘 안 바꿔주죠. 바꾸고 취급하는 데가 호텔. 근데 수수료가 좀 안 좋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반 달러나 다른 거, 현금이나 다른 거를 하는 것보다는 수수료율은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행, 그렇죠? 그다음에 사설, 여행자 아까를 위한 관광객을 위한 환전업소 이렇게는 이제 보통 여행자 수표를 받고요. 그 외에 간혹 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면세점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안 받습니다. 절차도 까다롭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자, 그 다음에 현금 결제에 자기압 수표를 받으시잖아요. 자기압 수표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지 체크기 같은 경우로 여기 1년 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객실 손님일 경우에는 뒤에다 객실 번호만 받고 음, 그 신분증만 확인하고 여기다 주민등록자 써달라고 하거든요. 주민등록증 이제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객실 손님은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객실 번호만 뭐 1,500에 왜냐면 등록지에 이미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렇게 취급하고 대신 금액이 10만 원 이상 10만 원일 때도 저는 의무적으로 하긴 했었어요. 한번 스키퍼를 당한 이후로 그래서 1년 번호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된 거를 이제 유효하다 그러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여기다 첨부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FM대로 하는 게. 그래서 자기압 수표 보시면 호텔 투숙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한 수표 교환은 허가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투숙객은 왜냐면 개인정보가 있거든요. 우리 등록지 할 때. 그리고 등록지 뒷면에 요즘에는 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거를 호텔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파기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동의를 하냐 서명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고액 수표는 은행 조회를 반드시 합니다. 보통 그래서 10만 원 같은 경우도 안 하는 경우 많고 보통 100만 원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접수한다.
그 수표 뒷면에 스탬프를 찍어야 돼요. 저희도 찍었습니다. 호텔 스탬프를 그래서 소지자와 저희 성명을 기입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10만 원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엠명과 발행은행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 수심료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서울이나 주변 도시, 대전, 청주까지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취급하는 은행이 우리가 흔히 아는 시중 은행들이면 괜찮아요. 전국구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서울에 없는 거 있죠. 이거 취급하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이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추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에 지방은행 또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랑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같이 있거든요. 또 명동에도 그게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받아줬던 기억이 있어서 거의 뭐 추심료는 받은 경우는 없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계 수표인데요. 이걸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어떤 약속어음 형태로 회사에서 이제 납품을 했을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행가는 일반적으로 수표 한 장당 발행 한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약속어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데서 이 기업체에서 나중에 약속어음 하고 언제 돈 줄게요. 근데 여기에 거래가 많이 했던데요. 이제 그런 경우. 그리고 보통은 이제 계열사랑 관련돼 있는 경우 그럴 때에만 쓰는 거죠. 이걸 거의 받는 경우는 약속어음은 우리나라가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건설사에서도 약속어음으로 거의 취급을 안 해요. 그쵸? 부도난 그때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뭐 가계수표 앞에 발행 액면가 성명 주민번호 도장 날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표 뒷면에 번호 뭐 주소 전화번호 받아야 되고 본인 위에 가계수표는 받지 않고 보증이나 주민번호 제시가 불가능한 수치 거절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무튼 전 6년간 프론트에 일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계시고 그래도 나중에 교과서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받게 됐을 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셔야 되니까 일단 100만 원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직불카드 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거죠. 직불카드가 데비카드가 여러분 크레딧 카드하고 약간 다른 거는 크레딧 카드는 어떻게 보면 빚이에요. 다음 달에 내 신용으로 구매하고 다음 달에 이제 지불하는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카드 회수는 결제에 따로 없고 발생할 때마다 개인 구자에서 차감되고 호텔의 은행 계좌로 대체가 되는 그게 이제 직불카드다.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입니다. 크레딧 카드는 여기 봐요. 크레딧 카드 플로우 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예를 들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달러로 왜 하냐 난 N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 설명을 할 수 있는 좋은데요. 이제 이게 회원 손님이 되겠죠. 회원이 카드사에 가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맹점이 되는 거죠. 우리 비자나 마스터 취급하는 데가 이렇게 돼 있죠. 아멕스나 이 카드를 저희가 호텔이 가맹점이 됐어요 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카드사에서는 보험 계약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또 그걸 대행을 하니까. 그리고 요 카드 같은 결제를 지원하는 데가 이제 뭐냐면 벤사라고 해요. Value Added Network라고 해가지고 이 벤사,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데가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 그런 데가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죠.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수료가 많이 나가서 처음에 예전에는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카드를 일정 금액이 아니면 안 받으려고 했던 게 그런 겁니다. 핸들링 차지가 두 번 뛰어온 거잖아요. 카드사에서 가져가고 벤사에서 가져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리 수수료 때문에 물론 궁극적인 거는 뭐예요? 저도 자영업자이기도 하니까 왜냐면은 모든 세금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죠. 아무튼 신용카드 결제입니다. 그러면은 크레딧 카드의 종류 및 취급 절차, 은행계 카드, 외국계 카드, 전문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급 절차는 뭐예요? 당사에서 계약이 체결된 카드사 취급 카드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해외 카드 같지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JCB는 됐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카드 같은 경우 쓰시려고 하시면 어차피 청구는 달러로 표시해서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JCB나 이렇게
뭐 마스터나 비자나 우리가 가맹이 돼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손님이 이거 받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다음에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죠. valid라고 valid through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안 되는 카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안 돼요. 유효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거 실제로 저희가 유효 기간 안 된 카드를 받은 적이 저희 직원이 그냥 그러니까 바쁘다 보면 이런 거 체크 세세한 디테일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다행히 그분이 이제 도망가진 않고 현금으로 계산을 하셨죠. 유효기간 확인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조회계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대부분 1달러라도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이거는 디파짓 개념으로 하겠다. 아니면 어, 저희가 그 처음 오시는 손님 같은 경우 객실료도 크다. 보통 객실료를 다 프리 어프로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그 신용카드에서 마치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프리 어프로벌 사전 승인이고 나중에 다 취소를 하겠다. 근데 그건 호텔마다 조금씩 방식이 달라요. 어떤 호텔은 그냥 객실료에 한해서는 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취소가 좀 쉬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나중에 이게 왜냐면 환불 조치할 때 격리과나 이런 데서 불편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은 객실료는 다 받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호텔마다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취급 절차는 이건 알고 계셔야 되죠. 그다음에 발생된 금액에 따라서 각 카드별 한도 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신용카드를 받을 때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도 금액이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서명 대조를 반드시 매출 전표와 카드를 사인을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와 회원용 매출 영수증 고객에게 꼭 교부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시티레저 처음에 이 개념을 잘 모르세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체크인 체크아웃이라는 과목으로 원서로 이 영어회계를 공부를 했어요. 잘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도 그때는 잘 모르는 상태인데 시티 레저 하니까 뭐야 도시 계정이 뭐야 뭐 이렇게 했는데요. 시티 레저는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외상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거래가 많은 특히 여행사나 아니면은 거래처 중에서도 좀 대규모 그런 거래처. 그래서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게시를 2, 300개시를 뭐 거의 몇 줄을 썼어. 그래서 한꺼번에 결제하기 그러니까 일부는 내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다음 달에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 이것도 사전에 다 결정이 돼 있을 때 내려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고객이 체크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냐는 고객 원장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체크할 때는 크레딧 카드를 이제 카드 오픈이라고 그러죠. 오픈 즉 예치금 개념으로 하는 거죠. 카드를 해놓고 왜냐면 후불이니까 예치금을 주었어도 체크아웃 시에 결혼 계정이 0, 밸런스가 0이죠. 지금 체크아웃이 안 돼요 이러면 그 원자를 고객에게 시티 레저로 이전된다 이거죠. 왜냐면 체크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전세상에 밸런스가 돈이 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우리가 받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체크아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시티 레저로 이전해가지고 받아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체크아웃이 안 되면 방을 못 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고객은 회사에서 지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카드가 안 온 거예요. 그 전에.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객실 손님은 이제 체크아웃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회사 지불이라고 해서 그냥 투숙했는데 내 카드로 하면 다시 어떻게 환전하는 방법이 왜 외국 손님이니까 이럴 때 이제 이게 이제 판촉집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진짜 저럴 때도 좀 몇 번 있었어요. 지불 관계가 처음에는 보통은 명시돼 가지고 오는데 어, 당연히 직불로 알고 이렇게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사에서 저희가 카드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은 체크아웃 시켜주세요. 그리고 파조지배인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일단 프론트에 연락이 일단은 체크아웃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청구하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일단은
계정을 빼야 되니까 시트레저로 이전시킨 다음에 그거를 영수 청구를 이제 판촉집에서 해서 돈을 나중에 받으면 그걸 시트레저에 있는 거를 돈을 받았다고 하고 그 계정을 상세 현금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뭐냐면 기타 결제. 그게 이체하거나 방문 지급이죠. 그러니까 시트레저 바우처가 있으면 이런 이체를 해가지고 현금 이체해서 회계 부서에서 처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전산상으로 우리는 확인해서 그것만 증빙 자료로 출력을 해놓고요. 실제로는 이제 보통 이 시트레저로 하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부분 여행사가 많거든요. 대형 여행사. 그런 데서는 이제 가이드나 아니면 회사 관계자가 와서 방문해가지고 그때 이 미지급된 거 결국 갚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